안녕하세요. 책 읽는 돈나무 있는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 서재에서 훔친 인생지의 77선 중 29번. 내면의 충만함은 외부의 자극이 필요 없다. 혼자 있을 때 웃는 사람이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내면이 텅 비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에 늘 외부에서 어떤 활동을 찾으려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어디로 향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무엇이든지 새로운 일을 하려고 애쓴다. 바쁘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내면의 공허를 메우기 위한 무의식적인 노력인 셈이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타인의 목소리 속에서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잠시나마 잊으려 한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홀로 있는 것을 몹시 견디기 어려워한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남겨지는 순간 텅 빈 방에 갇혀버린 듯한 외로움을 느낀다. 결국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누군가를 찾는다. 불필요한 약속을 잡고 쓸데없는 잡담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는다. 자신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바깥으로 끊임없이 나가야만 편안함을 느낀다. 자신의 내면을 충만히 채우는 사람들은 어떨까?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고독을 기다린다. 심지어 즐기기까지 한다. 홀로 있을 때 더욱 평화롭고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혼자 있다는 것은 지루함이 아니다. 공허함도 아니다. 오히려 내면의 사유와 상상력을 키우고 정신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지루해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을 결코 놀랍게 여기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혼자 있을 때는 웃을 수조차 없다. 그들에게 혼자 웃는다는 건 매우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행위다. 심지어 바보 같은 짓으로 느껴질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중요한 문제를 던지게 만든다. 과연 웃음이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는 전혀 의미 없는 것일까? 웃음은 단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신호일까? 그렇지 않다. 혼자 있을 때 웃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 더 깊고 근본적인 이유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바로 내면이 비어 있고 스스로의 마음이 생겨난 생각조차 충분히 즐길 수 없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다. 즉, 혼자서 웃을 수 없는 사람은 정신적 무감각 상태라는 깊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의 철학자는 이런 정신적 상태를 감각 없음과 마음의 둔함이라고 표현했다. 혼자 있을 때는 내면의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반드시 외부의 자극과 타인의 존재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흥미롭게도 동물들은 결코 웃지 않는다. 혼자 있을 때도 머릿속에 있을 때도 웃지 않는다. 오직 인간만이 웃을 수 있다. 이 웃음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타인의 존재에만 의존한다면 인간이 본래 가진 특별한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진정한 웃음은 타인이 없기에 더 진실하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 사람이 거리를 걷다가 혼자서 웃고 있는 철학자를 보고 물었다. 왜 웃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철학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웃고 있는 겁니다. 이 간단한 대답 속에는 매우 깊은 철학적 통찰이 담겨 있다.
혼자 있을 때 웃을 수 있다는 것은 내면이 풍요롭고 충만한 상태라는 뜻이다. 스스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즐겁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이 없을 때조차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외부의 활동에 매달리지 않고도 스스로를 충족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이들이야말로 내면의 진정한 힘과 풍부함을 가진 사람들이다.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서도 웃을 수 있다. 그는 아무도 없는 고독 속에서조차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행복을 느낀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정신적 자유이자 삶의 풍요다. 혼자 있을 때도 웃는다는 것은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혼자서도 웃을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